세 가지 식재료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 차가버섯이 나왔죠. 첫 번째로 무로 우리 장 속의 유해균들을 다 쓸어내고요. 그리고 청국장으로 유익균들을 집어넣어 줬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유익균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갑옷과 방패를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차가버섯이에요. 정말 요즘 차가버섯 얘기를 제가 괜히 답을 맞춘 게 아니라 주변에서 차가버섯 얘기 정말 많이 하고 네. 좋아졌다더라. 특히 암을 겪으신 분들은 차가버섯을 많이들 그렇지. 드시죠. 여기 나무가 하나 왔어요. 네. 이 하얀색 나무가 왔죠. 이게 바로 자작나무입니다. 자작나무 비싼 거. 이 차가버섯은 자작나무라는 나무의 그 상처를 통해서 안으로 침투를 해요. 그래서 자작나무의 수액과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라나는 그런 버섯인데요. 조금 신기한 것이 대부분의 버섯은 이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경우가 그쵸?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차가버섯은 좀 신기하게 살아있는 나무에 기생하는 몇 안 되는 버섯 중에 하나예요.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요. 이 차가버섯이 더 귀한 이유가 네. 자작나무 한 그루당 딱 한 개밖에 자라지 않는다고요. 게다가 차가버섯이 굉장히 딱딱해요, 껍질이. 그 안에 속살을 보호하고 있거든요. 보통 빻아서 가루로 많이들 드시는데 보통 물에 타서,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기도 하시고요. 거기에다가 다시 또 우유를 더 타서 그렇게 드시기도 한다고 합니다. 러시아와 북유럽 등 추운 지방의 자작나무에서 기생하는 차가버섯은 인공 재배가 불가능한 아주 까다로운 버섯 중 하나인데요. 특히 시베리아의 혹한을 견딘 자작나무의 영양수액을 듬뿍 먹고 자라 영양학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약용으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차가버섯도 그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은 거니까 면역력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좀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사실 자작나무 입장에서는요, 이 차가버섯은 일종의 그 기생, 암과 같은 거죠. 그래서 차가버섯이 이 자작나무에 생기면은 자작나무 자체는 이 차가버섯과 투쟁을 벌이기 시작해요.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작나무들이 이 차가버섯을 이기기 위한 여러 생리 활성 물질들을 막 만들어냅니다. 그런데 이 차가버섯은요, 그것을 다 흡수해요. 자작나무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유기 화합물들을 흡수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. 그런데 이 베타글루칸은요, 어떤 것이냐면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이에요. 그런데 백혈구와 같은 면역세포를 증가를 촉진시키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서 암세포 증식,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 베타글루칸은 다른 버섯에도 있지요. 그렇죠, 맞죠.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나요? 차가워서과 네. 뭐 다른 버섯들. 그 상황버섯이라고 알고 계실 네. 거예요. 이 상황버섯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1배 정도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에서는요,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항암 치료의 보조제로서 베타글루칸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 베타글루칸을 사용했을 때 이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국내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. 차가버섯 추출물을 대장염의 치료에 사용을 해봤더니 대장염을 억제를 하고요. 그리고 또 대장암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베타글루칸이 암세포를 무찔러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? 네,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요,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.